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금까지의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오늘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새롭게 합류하시는 전문가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는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47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전일 대비 0.19%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72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국내 증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4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사영관 차장, 그리고 박건희 차장님까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장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체크해봐야 될 상황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Fed still has work to do. There is a way to go.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간밤에는 나엘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대형주들을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장을 연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34% 내리면서 2,480선이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0.2% 넘게 내리면서 730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각종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하락장을 연출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0.05%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과 자세한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코스피 탑3 종목들이 나란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한편 어제 캄보디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시름을 놓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친환경 경영을 앞세운 삼성 SDI의 주가가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시총 5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는 뉴욕 증시 주요 기업 종목들이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가까이 하락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0.16%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만전자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8%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90만 8천 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3개의 종목들은 하락장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3%, SK하이닉스가 0.55%, 삼성 SDI가 가장 큰 1% 넘는 낙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의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들만이 어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던 어제 장이었는데요. 특히 LG화학이 다시 6위 자리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대차가 7세대 그랜저 출시 소식을 내놨는데요. 대기 예약이 11만 명이라는 상황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과연 장에선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LG화학부터
LG부터 기아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기분 좋은 오름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69%, 삼성전자 우선주가 0.53% 등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 네이버가 특히나 0.8%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19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또 한 번 코스닥 대장주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포드 그리고 SK온과 함께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5% 가까이 급등한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또 5.61% 큰 낙폭을 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내려앉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1.47%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7,4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도 하락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45%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6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HLB와 카카오게임즈도 파란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LNF는 보합권에서 어제와 같은 22만 9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는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어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강보합 마감했던 펄어비스가 시총 7위에 이름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7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8위로 내려앉은 셀트리온 제약은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0.67%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13만 6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과 첨보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첨보가 1.22% 상승을 하면서 24만 8,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펄어비스가 0.72% 빠지면서 4만 1,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고 리노공업은 보합권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비록 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어제장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치료제 피라맥스 정 출시 소식에 이 국내 임상 이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10% 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8,3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어제장에서 특히나 석유화학 종목들이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강세를 연출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등 이 화학주를 둘러싼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이 롯데케미칼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주인데요. 어저께 7.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8만 7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SK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화학주인데요. 어저께 9.54%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99%, 1%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을 하면서 10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효성 TNC입니다. 관련해서 이 효성 TNC의 주가도 상승세를 연출했는데 이 효성 CNT의 대표 브랜드인 리젠이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면서 12%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6월까지 베트남의 주력 상품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소식에 더욱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장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장 0.71%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5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기가레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기가레인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11월 15일 오늘 그 개장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장전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늘 이슈와 테마를 스케줄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20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미국에서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관련돼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 자세하게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양대지수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 뭐 미국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온건한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에 미국 증시도 상승 전환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선 지금 오늘도 역시 뭐 환율, 이 달러와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냐, 뭐 이런 이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 이 메커니즘은 전에도 계속됐고 향후에도 지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 시장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차익실 물량은 좀 대비해야 됩니다. 뭐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의 차익에 대한 부분. 하지만 이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진 않겠죠.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집중하되 현금 비중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현금 비중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오늘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의약품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동제약이 지금 11.85%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발표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상이나 이런 승인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 그 실적보다도 이 일동 그룹의 그런 그 승인,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은 더욱더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리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일동홀딩스까지도 지금 10.33%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그 이슈에 의한 어떤 매수세는 오늘 좀 아침에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2.97%, 녹십자가 1.61%, 유나이티드 대학이 1.67%, 대웅이 1.67%, 일성신약이 1.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서비스 업종 지수도 괜찮습니다. 지금 소카가 5.92%의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주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좋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소카 같은 경우도 숫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소카에 대한 오늘 중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한국종합기술이 2.46%, 한전기술 2.03%, 넷마블이 1.86%, 도화엔지니어 1.82%, NC소프트가 1.7%, SK바이오팜이 1.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서울미국업 업종도 괜찮습니다. 신영와코르가 2.16%, 호전실업이 1.42%, 원림이 1.25%, 전방이 1.05%, 그리고 이 박림이 1.02%, FNF가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종밀 업종도 괜찮은데요. 지금 미래산업이 3.3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KC가 3.13%, 우진이 2.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지수도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삼천리가 1.41%, 서울가스가 1.29%, 한국전력 0.16%, 지역난방공사가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유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가 지금 13.35%의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태백 시장 첨단 산업용 핵심 원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SPS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지금 몰리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인이 2.26%, 세계상사가 2.15%, BGF 리테일이 1.64%, EID가 1.4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상승하는 업종이 약간 우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이 2.8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동아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전에 동아기업이 그 전에 어떤 제지주의 이미지에서 이제 주가에 가장 연동되는 게 바로 이제 전액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3분기 시장 예상보다 좀 하회했죠. 실장 작년 대비 46% 하회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액 부분 쪽에서의 시설 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시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은 그 전액에 대한 시적 기대감은 크죠. 요 제조업체니까 건설경기 둔화에 의한 그런 본업과 어떤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이지만, 이 전액 쪽에서의 시적 가시화 부분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동아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한국 패키지가 2.18%, 삼보판지가 0.96%, 대림제지가 0.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부품주도 괜찮습니다. 오늘 게아티아이가 지금 이제 10.57%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3분기 흑자 전환했죠. 작년 대비 흑자 전환했던 모습 때문에 오늘 좀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탑 머티리얼도 9.3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본업이라 볼 수 있지만은 이 양극재 쪽으로의 새로운 기회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탑 머티리얼 2차 전지 어떤 숨은 그런 그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YMT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5.81%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YM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릴레이죠. 이 개폐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적도 좋았고 향후에 어떤 이 개폐기에 대한 릴레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이 개폐기에 대한 수요, 이 릴레이에 대한 수요는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한 그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YMT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KNW가 5.78%, 에코프로빔이 2.59%, 슈프리마가 1.93%, IL사이언스가 1.9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락문화 업종도 괜찮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2.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2.1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예상치 대비해서 소소한 그 예상치와 부합한 그런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75억이니까 시장 기대치가 270억에서 280억 사이였으니까 잘 선방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어떤 엔터 3사 중에서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음원, 음반 이런 공연식의 충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사업 쪽에서의 주가 흔들리는 부분 없이 이 아티스트로만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직하게 간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엔터 4사 중에서는 JYP를 제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SM이 1.37%, 유가 지금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삼성전자가 0.48%, LG엔솔 0.8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상승하고 절반 정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2.51%, 상승폭이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일주일 만에 주가 30%까지 급등을 했죠. 여러 가지 그 저가
매수세가 계속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은행주가 아닌 어떤 성장주로서의 이 금리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부분이 오히려 좀 성장주로서 카카오뱅크를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 좀 저가면서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또 반반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으로 오늘 시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보다 좀 더 강세를 띠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를 좀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 간밤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차익 실현 쪽 움직임, 그 다음에 엇갈린 현재 패드의 어떤 의원의 발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뭐 큰 흐름은 아직 뭐 특별하게 이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 이익이 너무 높아서 약간 쉬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국내 증시도 물론 코스닥은 그렇게 이익이 높지 않지만은 코스피는 상당히 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현재 거래소의 코스피의 어떤 지수 차트를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과거의 어떤 상승의 종목군의 어떤 상승의 그 이제 변곡점들을 보면은 거의 한 30일 정도에서 변곡, 다시 말해서 한 달 반 정도에서 변곡이 좀 찾아왔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30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전체 어떤 흐름들이 단기 고점이 약간 실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이 20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은 이격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접어줬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일반 종목이라면은 21선까지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수는 그러지 못하고 종목들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11선까지 약간 빠질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 조정 이렇게 행보 국면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종목별로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특징적인 어떤 섹터는 2차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SX 그룹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SX 그룹주가 SX 그룹주 부분들이 그 상한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 엔진이 이제 12%, 그 다음에 SS 중공업이 이제 11% 정도 진행이 되는데, SS 중공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경영권 매각 이런 어떤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보통 중공업주, 다시 말해서 현재 조선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그 LNG, LPG 그 운반선 부분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소 경제로 전환이 됐을 때는 대부분 현재 이런 기술을 바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어떤 섹터가 현재 조선업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빈살만 그 왕세자의 이제 방한이 됐을 때는 가장 그 협력 부분들이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수소경제를 좀 창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비중 또 중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공업종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해양 플랜트를 가지고 현재 해수 담수화뿐만 아니라 수소 쪽에 어떤 그 기술 제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의 이제 시총이 가벼운 STS 그룹주가 먼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조선 기자재가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도 상승이 어떤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뭐 이쪽 그 효성그룹주하고도 현재 이제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급등을 좀 했던 종목군들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효성 뭐 중공업, 효성화학 또 화학 업체들도 이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이제 시세가 오늘 때 순환매로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제 핵심 이제 섹터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동 현재 제약이 크게 이제 올라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일본 이제 신호기 이제 코로나 공동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본 승인 여부가 22일 날 결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 이상 종료, 그다음에 임상 이상 데이터 발표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그 제약바이오 쪽이 흐름들이 이제 강하게 현재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임상 이상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종목이 또 하나 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군도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종료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한번 순환매로 현대바이오도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현재 제약바이오는 약간 치료제 테마 쪽에 흐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테마 쪽의 흐름들 보면은 2차 전지 쪽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좀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또 흐름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약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LNF나 에코프로 BM을 보다도 좀 더 높게 좀 평가를 좀 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지속적인 주장인데 결국은 신고가를 형성을 좀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전고체 쪽에 또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고체 쪽의 움직임 좀 제일 강세 종목군이 이소화학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소화학도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급락에 대한 절반 회복을 해주고
여기서 이중 눌림목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이제 공시를 좀 준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수화학 이런 종목군의 또 순환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순환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NF도 원만하게 견조하게 좀 상승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종목군 중심으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2차 전지로 대규모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계속해서 화학업종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후발주로 지금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제시케미칼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업종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제시케미칼 등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과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늘 저희 파트너님들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타율이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정도가 지금 금융투자와 함께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 전자, 화학 이런 쪽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운송, 장비, 서비스업까지 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스탠스. 지금 불과 22분 정도 지나긴 했지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쪽에서 연준의 고위 인사 지금 연설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일단 CPI가 한풀 꺾이면서 정말로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언급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2월에는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9%가 나왔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연준이 그토록 꺾고자 하는 소비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들고 있는 100만 원이 한 달 뒤 내년에는 이게 100만 원 이하의 미만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소비하게 되겠죠, 당장.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연준이 막고자 하는 개인들의 소비를 쉽사리 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다시 소비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꺾였던 것처럼 보이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2월 1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쪽들이 쉽사리 꺾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한 1%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3.5%까지 빠지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특별히 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여요. 뉴스라던가 리포트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고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까지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끝없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건전한 조정 정도 생각하시고 지금 5일선, 11선 같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고 21선 위치에 있는 70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으신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강했었죠. 긍정적으로 IRA 법안 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어제는 수급을 끌어당겼던 요인들이 됐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약해요. 1%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에서 EV6 이런 모델들이 아이오닉 5 같은 모델보다도 훨씬 좀 덜 팔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짝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셀트리온이 0.8% 상승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의 비슷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위권에 차지가 돼 있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쉽사리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냥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반짝 테마성으로 너무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의 실적, 기본적으로 제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좀 테마성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쪽으로는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EM플러스라던가 국일재지 이런 종목들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섬유 쪽, 화학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성 TNC 이런 쪽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들이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화섬도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기계주 이런 쪽들의 강세가 눈에 띄네요. 데모라던가 서현 탄메탈, 대창 단조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테마성이 너무나도 짙게 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기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급등해서 잘 나온 진성TC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이런 조금 중견기업 이상단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 밑으로는 타이어 관련주들도 오늘 기간 수익률이 한 3.7%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타이어 관련주들 글쎄요. 이런 쪽들의 운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절감되는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맞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니켈 관련주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아특수광이라던가 삼화전자, 현대 BNG 스틸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해저 터널 쪽도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산업, LS, 특수건설,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생체 인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요. 동문하나텍이 1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성옵틱스,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C큐브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사실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정말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올라오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는 한미 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한 1%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동제약도 16%, 신풍제약 다시 8%로 가고 있고요. 대용이라던가 유나이티드제약, 유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계절성에 감기와 같이 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테마에 치우친 이런 종목의 선정보다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실적을 꾸준히 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테마성의 어떤 진행도 같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선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세하게 시장과 종목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종목을 고를 때의 기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 새롭게 꾸려주실 새로운 전문가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가족 여러분. 저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콘센트팀에 있는 박건희 차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그 가족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리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프라임센터가 굉장히 또 영한 곳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 참여한 젊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서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드나들면서 거의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코스피 시장의 변곡점은 10월 27일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3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선물 거래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선물을 한 14,000계약 정도로 매수를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서부터 지수가 올라갈 이러한 여건이 마련이 됐었었는데 선물에 연계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매수 매도라는 세력 그러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지금 정도면은 나올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선물 매수 포지션이 외국인이 거의 뭐 바스켓으로 거의 현재 단기적으로 꼭대기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관련해서 매도 매수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될 것인데 전반적으로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매크로적인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12월 달 FOMC 아니면 내년도까지 계속 낮아지는 금리의 인상폭이 낮아지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만 잘 고를 수 있다면은 저희가 크게 무리 없이 꿋꿋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장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합니다. 차장님 눈에 띈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외국인이 오늘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이 건설기계하고 니켈 관련주가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을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기계하고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성 TEC가 한 5%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현대건설기계가 뭐 소폭 빠지기는 하지만 그 두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쯤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50만 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요즘 상승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지, 사실은 9월 말, 10월 초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3분기 실적이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중국 쪽은 22%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었는데, 신흥국하고 미국 쪽 인프라 쪽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현재 그 전망으로도 전체 잔고가 6개월 정도 차 있고, 북미 쪽에서는 이미 2023년도 물량의 80%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 TEC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성 TEC에 관련돼 있는 증권사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퍼 4배의 PBR이 1배 이하인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저평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에 있는 이러한 건설기계 주들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켈 관련주들도 눈에 띄어요. 일단 STS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니켈 광산 중 하나인 그 암바토비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사실 니켈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티플렉스하고 황금 ST 이쪽 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최근에 니켈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는 2차 전지 쪽하고 연계를 시켜요. 저희가 단순하게 니켈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든다, 스테인리스를 만든다, 티플렉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니켈을 2차 전지하고 관련돼서 2차 전지 쪽 그러한 수혜주로서 같이 가는 게 또 니켈 관련주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서 건설 기계와 그리고 2차 전지와 연계해서 니켈 관련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강세 테마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차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시장을 보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도 하셨는데, 차장님 눈에 띄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일단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았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러다가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저 빨간색 그 원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주식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저 파란색 쪽에 있는 거래량이 하락했을 때 나오면은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또 옆으로 횡보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다가 빨간색 그 거래량이 늘면서 매수 세력이 방어를 했다. 그래서 상승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제주의 드림타워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 하면은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그 가장 높았던 롯데시티 호텔의 2배 정도 높고요. 면적도 제주도 최대 규모인데, 왜 제주도 하면 롯데관광개발이냐? 제주도가 이제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하늘문을 열으니까 호텔하고 카지노의 매출이 2020년도 막 굉장히 미미했다가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1월부터는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제주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호텔뿐만 아니고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증가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실적 추이를 보게 되실 건데, 실적 추이가 2022년도까지도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도 마이너스 40% 정도 됐는데 2023년도가 13% 플러스 이제 흑자 전환 드디어 생각을 하죠. 그리고 2024년도가 26%대까지 턴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크고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반응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비중이 큰 호텔 카지노 실적 개선세가 2023년도부터 두드러질 게 크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있어서 불안한 종목보다 현재 밑에서 저희가 길목지치기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롯데관광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롯데관광개발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